네, 개념원리 수학원 수업 할 거예요. 그 수학원 자체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 범위를 언급을 하자면 수학 1과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 3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학원을 공부를 하면서 물론 문제 푸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그 개념원리 수업을 하면서 문제만 풀지 말고 제가 유도해주는 내용도 좀 따라하고 그리고 앞쪽에서 좀 필요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개념을 좀 제대로 익숙하게 좀 적용을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자, 수학원은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세 단원이 더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쭉 하면 되고 혹은 내가 조금 뒤에서부터 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은 이미 제 거 강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뒤쪽을 좀 공부하면서 따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되게 애매한 게 어떤 학교는 어떻게 나가기도 하냐면 선생님 3명이 이렇게 나가서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단원씩 봐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학교는 1, 3단원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은 얘네들은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예쁘지 않은 단원이죠. 그 과목이죠. 수학 3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이 됐고 수학 하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연결 자체가 되지 않는 되게 애매한 단원인데 이걸 모르면 이후에는 선택 과목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교육 과정이 조금 변하면서 생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시험 범위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갈 때는 중간고사는 한 삼각함수 절반쯤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중간고사로 잡고 중간고사 이후는 삼각함수에서 도형 문제가 있거든요. 도형부터 끝까지 이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1단원을 들어갈 건데 1단원은 구성 자체가 되게 공부하기 싫은 구성이에요. 흐름 자체가 일단 우리가 지수라는 걸 배우고 지수랑 관련된 로그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나서는 지수 함수를 배우는데 단순히 지수 함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로그로 들어가면 로그 함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지수와 로그를 같이 배우기 때문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연계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걸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추가 수업이나 아니면 뭐 추가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는 지수라는 단원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책을 펴고 10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배우는 소단원은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가 어떤 수를 나타낼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나타내요. 그런데 얘가 곱하기가 너무 길어서 얘를 좀 추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야. 그 방법을 2의 5제곱이라고 쓰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이럴 때 그 아래쪽에 되게 큰 2,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요? 밑이라고 불러요. 얘는 지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동일한 수를 여러 번 곱해서 나타내는 것, 그걸 우리는 거듭 제곱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이유 자체가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 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학에서는 거듭 제곱을 나타냈을 때 위에 있는 지수가 자연수인 것만 배웠어요. 그러면은 오늘이 아닌 그 다음 단원에서는 그 지수를 자연수보다 좀 더 확장한 범위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걸 배우지 않고요. 그러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의 그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A랑 B를 실수, M과 N을 자연수라 할 때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지수 법칙을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을 곱해요. 그 결과는? 그렇죠. 그럼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나요? 똑같은 아이를 n번 곱했고 n번 더 곱했으면 m 더하기 n번 곱하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책이랑 같은 흐름으로 나갈게요. 책에서는 나눗셈이 나왔네요. a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나누기를 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해요. m이 큰지 n이 큰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앞이 클 때는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같을 땐 1이죠. 똑같은 거로 나누니까. D가 클 땐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치? 이렇게 되거든? 분수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수의 확장을 배워버리면 왜 이렇게 나타내는지를 하나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다 규칙이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배우면 얘네들은 다 규칙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세 번째. A의 m제곱을 n제곱하면 얘는 mn이야.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나요? 이거는 예를 좀 들어줄까요? 그 A의 세제곱을 4번 곱할 거야. 근데 거듭제곱의 개념은 똑같은 애를 4번 곱한다의 개념이거든. 그러다 보면 얘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인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3 곱하기 4로 나타내면 훨씬 더 간단하지. 그래서 곱셈을 하는 거야. 되게 그냥 단순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두고요. 두 번째,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으로 바꾸어도 된다. 다섯 번째, 만약에 얘가 분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B분의 A를 n제곱하면 얘는 B의 n제곱, A의 n제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건 뒤에서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얘네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라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라고 지금 바운더리를 치는 거야.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거지. 자, 이걸 알고 있을 때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조금 되게 복잡해요. 거듭제곱근을 설명하려면 그 중학교 제곱근을 배우듯이 좀 적용을 시킬 건데, 자,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제곱의 나무야. 이 나무는 어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제곱을 해서 열매가 맺는 책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씨앗을 심었어. 그랬더니 열매로 맺은 게 2였던 거지. 그러면 씨앗은 뭘까? 이게 제곱근이다. 이 제곱근의 근자는 뿌리 근자야. 내가 이걸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한자로 쓸 수는 없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뿌리 근자를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제곱을 한 거에 그 원래 있던 뿌리는 뭘까? 이게 제곱근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뭘까? 뿔마 루트. 그렇지. 이게 제곱근이라고.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 어떤 친구를 제곱해서 2가 되었대. 그럴 때 그 어떤 친구는 2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른다고. 이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 그러면 2의 제곱근인 x는 현 상황에선 누구일까? 그렇지, 뿔마 루트 2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나요?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의 차이.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의 차이. 제곱근 2에서 이 제곱근은 이 기호를 제곱근이라고 읽어요. 영어로 루트. 우리말로 제곱근. 그래서 제곱근 2는 그냥 이거를 제곱근 2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걸 잘못 배운 친구들은 제곱근 2는 뿔마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고 얘는 뿔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 개념에서 한층 더 확장한 게 거듭 제곱근이에요. 제가 만약에 얘를 세제곱으로 만들어 볼게요. 세제곱에 나오면 그럼 얘는 어떤 아이를 심으면 걔가 세제곱에서 2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 숫자를 8로 바꿀게. 1로 바꿀게. 헷갈리니까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 수를 한번 찾아볼까? 뿌리는 뭘까? 뿔마 1일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아이들은 앞으로 우린 이렇게 찾을 거예요. 씨앗을 x라고 생각해. 씨앗을 세제곱해서 1이 되었다. 그거를 구하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인수분해 공식, 그 곱셈 공식 기억해야 돼요. 인수분해 공식이지? 인수분해 공식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그치?
이걸로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적을게. x 세제곱 마 1은 0. 그거는 인수분해하면? 그치. 플러스 x 뿔 1은 0이죠.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x는? 그치. 2분의 마일. 뿔마 루트 3i. 그렇지. 기억나니? 이거 오메가야. 수상에서 했던 그 오메가 그거다. 그러면은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게 요 세 개지. 뿔마니까 세 개지. 얘가 1의 세제곱근인 거야. 이해했니? 그럼 1의 세제곱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말은 1의 세제곱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말은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누구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식을 세워서 풀어야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1의 세제곱근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1만 적었어. 이건 틀린 거야. 세제곱근은 3개다. 왜 3개일까? 3개니까. 오, 최악이네. 왜 3개냐?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야. 그래서 3개인 거야. 그러면은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해줄 건데, 그러면 x 4제곱은 1에 4제곱이 1이 되는, 즉 1의 4제곱근은 몇 개일까? 4개인 거야. 그래서 걔를 구하는 거는 제곱근을 물으면 3개다, 4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요런 거 헷갈린다고. 세제곱근 1은 뭐일까? 그치? 이 기호가 세제곱근이라고. 세제곱근 1 이걸 말해. 이해했니? 근데 실제로 얘는 연산 때리면 1이거든.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제곱근의 기본적인 개념을, 세제곱근, 거듭제곱근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야 이후에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이거 잠깐 쓸 거라서 계속 이쪽만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 제곱근 구하는 걸 연습을 좀 해볼까요? 책에 뭐 괜찮은 거 있나?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는 16의 4제곱근이면 얘를 4번 곱해 16 되는 걸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거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 16의 4제곱근 왜요? 네. 16의 4제곱근은 얘를 4제곱해서 16 되는 거 찾자고. 이건 찾아볼까? 그러면은 x 4제곱 마 16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치? 합차하면 그냥 빨리 할게. 이렇게 된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서 x는 실수부터 적게. 그치? 뿔 2 마이. 그치? 4 뿔마 2i다.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16의 4제곱근을 말하면 이걸 말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16의 4제곱근 중 실수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실수는 2와 마 2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실수의 개수는 요거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두 번째,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 되는 거는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25인 거 구하면 돼. 그러면은 이거는 플러스 5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인수분해하면 그 다음에 5x일까 10x일까? 5x야. 더하기 25. 는 0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큰 x는 여기서 근의 공식에서 두 개 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함정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온다? 마 125의 세제곱근은 하고 x는 마오. 이거 하나만 적는 친구들이 꼭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세 개를 다 적어줘야 된다. x 그러니까 만약에 뭐 7의 100제곱근? 100개 다 말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다 라고 하면 틀리다고. 그것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자, 봐서 알겠지만 지금 제곱근을 구하다 보면 여기서는 실수가 1개였고 여기는 실수가 2개였지. 실제로 제곱근은 실수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좀 정리를 해 줄게요. 첫 번째, 짝수 제곱근. 자, 짝수 제곱근을 설명을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을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n이 짝수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첫째, A가 0보다 클 때 실수의 개수는, 두 번째, A가 0일 때 실수의 개수는,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실수의 개수는, 얘를 한 번에 정리를 할 거야. 한 번에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A의 n제곱근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친구를 n번 곱해 A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n번 곱해 A가 되는 그 어떤 애, 그거를 A의 n제곱근이라 부른다고. 그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네. 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얘는 사실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지. 방정식의 해는 함수에서는 교점이지. 그래서 함수의 교점으로 판단을 하고 싶네. 이거를 x의 n제곱 이렇게 두고 함수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n이 짝수거든? 짝수일 때 이렇게 생긴 애는 거의 다 2차 함수처럼 생겼다. 1 집어넣으면 1이 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겨. 그러면 여기가 1,1을 지나는 거야. 여기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4차가 되거나 6차가 되거나 8차가 되지. 여기를 지나고 거기서부터 급격하게 좁아진다. 나머지는 다 이런 개형이야. 그러면 이게 얘 그렸지? y는 a 한번 볼까? 아까 내가 궁금한 건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일 때 보자고 했지. a가 양수야. 이게 a가 양수지? a가 양수일 땐 교점은 몇 개야? 두 개지. 교점이 두 개면 실근은 몇 개일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실수인 건 두 개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자고. 그 다음 0일 때 한 개지. 교점이 한 개니까 제곱근도 한 개인 거야. 그러면 여기일 때 0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내가 구하려는 타겟이 되는 A에 들어가는 수 있지. 그 수가 양수일 땐 두 개, 0일 때는 한 개, 음수일 때는 없어. 이렇게 개수가 달라져.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면 봐봐. x 7의 15제곱근? 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자 차분하게 들어야 돼. 실제로 7의 15제곱근은 몇 개일까? 15개야. 15개야 전체. 중 얘가 지금 양수지. 아 미안하다. 이거를 짝수로 했어야 되는데 14로 바꿀게. 그럼 14제곱근이면 14개지. 14개 중에 7은 양수지. 실수가 몇 개일까? 2개라고. 그럼 나머지 12개는 뭘까? 허근인 거야. 그렇게 구분하면 돼. 그럼 허근의 개수는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 몇 제곱근인지 알면 몇 개인지 알잖아. 실수가 몇 개인지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혹시 참거진 문제로 나와도 절대 안 틀린다고. 개념 잘 잡아야 해. 알겠지? 자, 그럼 이제는 홀수 제곱근 한번 해보자. 제가 이 수업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제가 2년 전에 강의를 올렸는데 지금 10,000뷰를 넘어서서 좋아요가 100개가 가까이 되는데 이거 올렸는데 조회수 안 나올까봐 되게 막 쫄면서 집에서 막 열심히 막 준비했단 말이야. 아 진짜 쫄리네. 자, A의 n제곱근 n이 만약 홀수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림을 그려 판단을 하자. 홀수 제곱근은 우리가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그치? 1차 함수는 직선이야. 그런데 3차, 5차, 7차는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약간 사람이 손 들고 있는 모양이야. 이 모양.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되게 신기하게도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도 겹치지 않고 각각 1대1에 대응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뭐라고 부르지? 1대1 대응이라 부르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인데 그 1대1 대응 함수에서 자 만약 타겟이 되는 A 있지. A가 양수라면 교점이 1개다. 실근은 1개야. A가 0이라면 교점은 1개다. 실근은 하나야. A가 0보다 작다면 그치. 그래서 그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실근이 항상 1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은 1개구나 라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11쪽에 그 아래쪽에 설명이라고 나온 내용 있잖아요. 그게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듣고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으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인데 지금 어려운 건 다 지났고 조금 간단한 것만 남았거든? 사실 필요도 없는 거 계속 남겨놨네. 아니야. 그냥 여기다 할게.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지울게. 여기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여기서 특히 그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더라고. 왜냐면 여기 되게 복잡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했으면 하는 게 궁극적으로 나가는 건 함수야. 함수라는 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대소관계 결정이 나 있다는 거야. 대소관계 결정이 나 있다는 건 얘는 실수라는 거야. 허근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보진 않는다. 허근은 이제 더 이상 다루진 않을 거야.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 12쪽을 조금 꼼꼼히 보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말할 때 A가 0이다, B가 0이다를 이미 줘버렸어. 허수를 그냥 배제를 시킨 거야. 그 상황에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A가 0이고 B가 0이야. 그럴 때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공식이다. 첫째, 루트 n제곱근 A야. n제곱근 A를 n제곱하지? 그건 A다. 이거는 양음이 되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제곱근 안에 A가 들어갔잖아. 그냥 양수라고 본 거야. 그런데 조금 주의사항이 있긴 하네. 지금 다 설명할게. 헷갈리지만 주의사항. 만약에 n이 짝수제곱근이야. 짝수제곱근 4제곱근 루트 여기 a가 음수야. 그러니까 마사를 집어볼까? 얘를 내가 만약 4제곱하는 경우 있지. 이런 경우 있지? 이런 거는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야. 허수니까. 알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n이 홀수야. 그런데 얘를 세제곱하잖아? 그럼 얘는 마 3이다. 조금 헷갈리지? 홀수제곱근은 세제곱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와.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음수일 때. 짝수제곱근은 허수라서 그냥 고려하지 않을 거야. 복잡하니까. 4제곱근이 허수인 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고. 하지만 홀수제곱근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세제곱근 마 3 있지. 얘랑 요건 같다. 요즘 잘 기억을 해도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냥 지금 설명을 해줄게. 홀수제곱근일 때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지. 얘는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뺀 거랑 똑같다. 홀수제곱근일 때만. 얘가 왜 똑같냐면 이것만 잠깐 설명할게. 왜 똑같냐면 내가 얘를 세제곱할 거야. 그럼 마3이다. 그치? 내가 얘를 세제곱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지. 그 다음 얘를 세제곱하면 저기서 세제곱이라 그랬지. 내가 설명해줬지.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랑 똑같지. 그럼 얘는 이거지. 둘이 똑같지. 어떤 놈을 세제곱해서 똑같은 애가 나오니까 얘네들은 다른 게 아니라고. 같은 거라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혹시 문제풀이 할 때 안에 이거 세제곱근일 때, 홀수제곱근일 때만 밖으로 빼서 풀어도 아무 문제 안 생겨. 알겠지? 지금 이게 너희를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 내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책에서 본 대로 여기가 양수인 것만 받아들여. 음수인 건 차라리 버려.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줄게. 그래서 이거랑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n제곱근 a의 n제곱 있지. 얘도 그냥 a로 본다. 현 상황에선. 왜 그러냐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문제가 생겨. 그런데 양수이기 때문에 안쪽에 n제곱하면 그냥 a로 나온다. 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런데 양수가 아닐 수도 있지. 그때 설명을 해줄게. 양수가 아닐 때 이때는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요. n이 짝수야? 그러면 예를 들어 4제곱근으로 할게. 안쪽이지? 얘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얘는 2야. 맞아. 하고자 하는 말이 안에 있는 친구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 거야. 양수로 만들어서 나와야 돼. 이렇게 양수로 만들어서 나오는 개념이 절대값이지. 그래서 짝수 제곱근은 나오면 절대값으로 나와. 음수일 때. 이해했지? 짝수는 절대값. 외우자고. 양이든 음이든. 저것도 그냥 4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요? 이거는 바깥쪽이라서 아니야. 얘가 만약에 안쪽에 괄호에서 4제곱이었으면 4야. 구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안쪽에서 루트 안에서 4제곱하지. 그러면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 맞다고. 밖은 안 돼요? 바깥쪽에 하면은 허수가 나와. 짝수 제곱근이 루트 안의 값이 허수잖아. 근데 제곱근의 허수도 복잡한데 4제곱근의 허수는 더 복잡하지. 그래서 아예 고려를 안 한다고. 아까 언급했잖아. 허수는 웬만하면 너무 헷갈리는 아이들은 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답 구하는 정도에서만 판단을 할 거야. 그래서 너무 그건 깊게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제곱하는 애는 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단 홀수 제곱근만 아니 음수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수를 바깥에서 곱하면 나온다고. 이해했지? 그런데 n이 홀수지. 그러면 홀수를 했는데 그냥 나온다. 그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자. 그러면 책으로 좀 공식으로 좀 적어두면 자, A가 실수일 때야. A가 헷갈리면 안 돼. 양수, 음수 다 그냥 배제하고 그냥 실수일 때 n제곱근 A의 n제곱, 안쪽에 n제곱을 해. 이럴 때 n 짝수야. 그러면 결과는 절대값 A라고 써야 돼. n 홀수야. 그냥 A야. 구분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는 애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너희들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고 혹은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질문을 받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내가 설명한 이런 것들 그냥 다 배제하고 색깔은 다 걸러내고 하얀색만 믿어. 책만 믿어.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추가해 나가는 게 차라리 지금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n제곱근 A랑 n제곱근 B인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 A, B는 양수야. 이럴 때 얘네들은 하나의 제곱근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은 증명이죠. 내가 여기서 증명을 하려면 여러분이 제곱근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오 하고 쉽게 들어온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얘를 증명을 할게. 내가 얘를 n제곱하고 싶어. 그런데 아까 내가 적은 지수법칙에 의하면 둘 다 n제곱하면 얘 따로 해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를 n제곱하면 그때는 저기 공식 적어놨지. 바깥쪽에서 제곱하는 개념이야? 이런 개념이 된다? 그럼 얘가 얼마라고? A. 얘는 B. 그럼 잘 봐, 이거를 네모를 n제곱한 게 A, B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네모는 뭐야? A, B의 그치. A, B의 정확히 말하면 n 제곱근 AB다. AB n제곱근이라면 n개 다 말해줘야 되잖아. n제곱근 AB라고. 하나만 말해주려고. n제곱근 AB야. 그러면 이 네모는 n제곱근 AB지. 근데 이 네모가 얘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되는 거야. 이해돼? 얘가 얘라고. 이렇게 증명한다. 생각보다 좀 쉽게 들어오는 개념이지? 그래서 다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도 하나의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어. B분의 A로. 하나의 제곱근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 사용하는 공식도 있어. 그 공식이 지금은 아니네. 4번하고 다시 설명할게. 4번. n제곱근 A의 m제곱 있지? 아니, 바깥쪽에 있구나. 얘를 m제곱하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제곱하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 단, 이거는 지금 A가 양수일 때니까 쓸 수 있는 거야. A가 양수가 아니라면 쓰면 안 돼. 알겠지? 얘도 그냥 간단하게 증명해 줄까? 얘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얘를 m제곱 했잖아. 얘를 n제곱 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n제곱 할 거야. 그런데 얘는 앞에서 적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에 m제곱이라고 둘 자리 바꿔 써도 돼. 그런데 n제곱근 A의 n제곱은 뭐지? A지. 그럼 이건 A의 m제곱인 거지. 그러면 얘는 n제곱근 얘지. n제곱근 얘라고. 그러니 얘가 얘랑 같은 거야. 이해되니? 자, 5번. 5번에서 말하는 거는 m제곱근 n제곱근 a를 계산하고 싶어. 얘는 공식이 mn 루트 a다. 얘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를 mn제곱을 시켜. 다 해줄게. 그냥 어차피 하는 김에. 얘를 mn제곱 시켜. 그러면 하나씩 할게. 그러니까 m제곱을 시키니까 m제곱근 사라져. 그리고 나온 애를 n제곱을 시키는 개념이야. 지금 괄호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얘가 a 나오거든. 그러니 얘는 mn 제곱근 a라고. mn 제곱근 a라고. 그렇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은 np라고 했지. np 루트 a의 np야. 이렇게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지. 얘는 p를 약분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쓸 수 있다. 반대로 약분되어 있지. 얘는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어디서 사용할 거냐면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냐. 아까 얘로 예를 들게. 이걸 계산할 때 내가 만약에 세제곱근 2랑 6제곱근 2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얘를 하나의 제곱근으로 쓰고 싶어. 근데 얘를 하나의 제곱근으로 쓸 때 조건은 이 제곱근이 같은 제곱근이어야 해. 그럼 같은 제곱근으로 만들어주자. 여기다 얼마 곱해줘? 여기다 2 곱해줘. 그럼 여기다 2 곱해주면 여기다 2 곱해주면 달라지진 않는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6제곱근 2의 제곱이라 쓰고 6제곱근 2라고 쓰면은 제곱근이 같으니까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얘는 6제곱근 2의 세제곱이지. 그리고 약분된다고. 그치, 루트 2가 되는 거야. 개념 이해됐지?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씩만 조금씩 따라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야.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2쪽에 보면은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가 있죠. 같은 제곱근일 때는, 양수일 때는 간단하게만 쓸게.
거듭 제곱근의 관계는 그냥 이 말이야. 양수일 때 큰 수가 크다고. 그런데 얘를 다른 방법으로 내가 대소관계를 구분하고 싶네. 어떤 방법도 있을까? 대소관계 방법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결정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거듭 제곱하는 방법도 있어. 얘를 n제곱해서 빼버려. 그래도 된다. 양수일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이 좀 복잡했죠? 그런데 이 개념만으로 사실 문제 풀려면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13쪽에 있는 개념 원리 익히기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해보고 저는 그냥 곧바로 필수 예제 1번을 설명을 할게요. 여기 확인 체크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까? 그냥 이것만 할게 그러면. 자, 내가 얘를 계산하고 싶네. 얘는 5제곱근 2의 5제곱이야. 얘는 2다.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얘는 6제곱근 2의 6제곱이야. 얘는 2다. 양수일 때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원래 양수 아니면 절대값인데 얘가 좀 문제다. 이거 좀 못하지? 세제곱근이지? 세제곱근 마 3의 세제곱이야. 얘는 그냥 마 3으로 나온다고. 알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 홀수 제곱근은 그냥 그대로 나온다. 이 정도만 기억해. 그런데 아까 내가 얘는 이거랑 같다 그랬지? 이렇게 써도 된다고. 같은 개념이라서. 다음은 그냥 이걸로 할게. 다음 식을 간단히 해주세요야. 그러면 헷갈리는 게 이것만 할까? 자, 얘는 4제곱근 안에 얘가 지금 2의 4제곱이지. 2의 4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야. 야, 근데 얘도 약분할 수 있다? 4로 약분해. 그럼 3 남지?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제곱근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알겠니? 약분해서 1이 되면 제곱근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답은? 그치, 2의 세제곱. 8 되는 거다. 이런 개념 좀 명확하게 잡고 넘어갈게요. 확인 체크 4번? 이거 한번 해볼까? 얘는 그 제곱근 없는 거는 실제로 2가 숨겨져 있어. 처음 배울 때 헷갈리면 2를 적어. 그러면 얘는 6제곱근 216이다. 216이 6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3으로 약분하면 루트 6. 그렇지. 자, 두 번째 거 보자. 얘를 하나의 제곱근으로 표현하면 12제곱근이지. 12제곱근 2의 4제곱이야. 얘는 여기가 2야. 6제곱근 2의 4제곱이야. 그럼 약분을 할까? 약분하자. 4로 약분해. 그럼 쟤는 세제곱근이지. 얘는 2로만 약분하자. 세제곱근 2의 제곱이지. 이렇게 같은 제곱근은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세제곱근 2의 제곱이다. 세제곱근 안에 2면? 그렇지. 이것만 여러분 좀 잘 공부하면 될 것 같네요. 자, 14쪽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보자. 필수 예제 1번은 참거진 문제인데 시험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하나씩 한번 봅시다. 64의 세제곱근은 4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 틀렸게요? 그치. 64의 세제곱근은 3번 곱해서 64 되는 거는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3개 모두 언급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틀려. 두 번째,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 없다. 맞니? 헷갈리면 안 된다? 맞냐 이거는? 맞죠. 오, 맞아? 아니 틀렸어. 맞지? 맞죠. 맞지? 정신 차려. x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된대. 그건 없다. 혹은 짝수 제곱근이야. 짝수 제곱근은 양수일 땐 2개, 0일 땐 0, 앞에 수가 음수일 땐 없다고. 맞는 말이야. 세 번째 디귿 볼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다. 볼 필요 없이 틀렸지? 3개 다 말해줘야 된다고. 네 번째, 마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1개다. 이건 맞니? 그렇죠. 세제곱근은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니까. 자, 필수예제 2번. 계산하는 문제인데, 계산하는 거 이제는 좀 쉽죠? 그럼 빨리빨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세제곱근 안에 뭐라고 적을까? 3의 6제곱 곱하기 얘는 4제곱근 안에 3의 8제곱을 한 번에 적어도 돼. 여기 더하기 아니지 않아? 곱하기지. 더하기 맞네. 더하기 얘는 6제곱근 안에 얘가 3의 몇 제곱인지 아니? 3의 6제곱이야.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남게? 3의 제곱이 남아. 이렇게 약분하면 3의 제곱이 남지. 더하기 얘는 얼마게? 3이야. 계산할 수 있지? 응. 다음 거.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감을 좀 잡아야 해. 딱 여기까지만 보면. 그거 공식. 그렇지. 얘가 네모 빼기 1. 네모, 이건 네모의 제곱이다. 더하기 네모 뿌리 1이잖아. 얘는? 네모 세제곱. 그치. 여기서 네모는 이거지. 네모 세제곱 마 1이야. 계산하면 2지 2. 그치. 3 빼기 1이니까 2지. 그래서 여기는 2다. 예쁘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럼 얘네들만 예쁘게 정리하면 돼. 얘는 4제곱분 2에 4제곱이네. 2지. 2분의 루트 2 곱하기 저기가 2였지. 헷갈리지만 않도록 여러분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얘네들을 하는 방법 외우세요. 얘네들은 그냥 처음부터 다 그냥 쪼개기 해버려. 다 그냥 쪼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되게 복잡한 아이들은 쪼개. 대신 실수하는 건 여기 제곱근인 거를 가끔 놓치고 1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던데 여기는 제곱근이야.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분모는 어떻게 될까? 6 제곱근. 2의 6제곱. 얘는 12. 12제곱근. 여기는? 8. 그치. 2. 여기는? 6. 그렇지. 여기는? 12. 위는? 계산하면? 1이지. 다 약분돼버려. 거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 그리고 주의할 거. 여기선 쓰는 게 중요해요. 저도 잘 보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스크린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조금 26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만 좀 주의하세요. 지수는 지수처럼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제곱근 있지? 얘는 얘랑 헷갈리게 쓰면 안 돼. 얘랑 얘를 헷갈리게 쓰면 안 돼. 쓰는 건 되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니네가 너희를 속여버리거든. 자, 그 다음 거.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의 스타일을 좀 설명을 해주자면, 일단, 4랑 8이지. 그냥 거듭제곱이라고. 간단히 먼저 나타내. 그 다음 고민할 거야. 분모는 2에, 그치, 12제곱. 더하기 2에 22제곱. 여기는? 30. 여기는? 20. 분자 분모 간의 규칙이 좀 보이지 않나요? 그치, 10 차이 나지. 이런 애들은 다 약분된다.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했을 때 규칙이 10 차이가 동일하잖아. 얘들은 다 약분돼. 그러려면 공통으로 묶어줄 거야. 여기는 하면은 큰 거부터 적을게. 2의 10제곱 뿌리 1이야. 쟤는 2의 20으로 묶을게. 그럼 이렇게 약분되지. 이렇게 약분돼. 그럼 남는 건? 그렇지. 2의 8제곱이야. 그럼 얘는? 그치. 2의 4제곱. 자, 2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약분했다 생각해야 돼. 이게 머릿속으로 계속 정돈이 돼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생각보다 괜찮지? 자, 이제 마무리만, 우리가 마지막 계산만 예쁘게 하면 여기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거듭제곱끼리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경우는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의 루트에 집어넣어. 그게 제일 쉽다. 난 얘네들을 하나의 루트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마치 통분하듯이 제곱근을 맞춰줄 건데 몇 제곱근으로 맞춰주면 될까? 그렇지, 6제곱근으로 맞춰줄 거야. 그러면 얘는 6제곱근으로 맞추려면 안에 있는 애를 세제곱해야 돼. 자, 나누기 쓸게. 얘는 6제곱근으로 맞춰주려면 안에 있는 아이를 그렇지, 제곱해줘야 돼. 얘는 그대로야. 자, 준비는 다 끝났고 하나의 루트에 다 집어넣을 거야. 첫 번째 아이는 전개하면 A의 9제곱, B의 세제곱이지.
두 번째는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꿔 역수로 적을 거야. A의 8제곱, B의 4제곱 분의 1이지. 마지막 친구는 가 돼. 그럼 그 결과 6제곱근 안에는 자 이렇게 약분하면 1개 사라지면서 1개야. 이것만 남니? 그러면 A의 6제곱하고 B 나오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데 얘는 6제곱근 같을 땐 루트 밖을 나갈 수도 있어. 나가면은 A 6제곱근 B가 된다. 알겠지? 여기 정리하면 돼. 다음 문제 볼까? 내가 지금 어디랬냐? 이거 뭐냐? 필수예제 3번이 맞지? 응. 자, 그 다음 얘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쪼개. 그치, 얘는 쪼개. 그래서 더 쉬우니까 넘어갈게. 얘는 그냥 쪼개면 돼. 세 번째,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다 나눌 거야. 근데 나눔의 기준을 설명할게. 나눔의 기준은 지금 여기에 문자가 얘네들이잖아. 얘는 A제곱이 문자지. 얘가 과연 몇 개의 제곱근을 그 위에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돼. 자, 얘는 제곱근 하나 쓰고 있지. 얘는 실상 루트 2야. 얘는? 루트 A. 그치? 얘는 4제곱근에 이거잖아. 아, 이거 A라고. 얘는? 8개. 그치? 얘랑 얘니까 8제곱근 A라고. 이해했니?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치? 24제곱근 A 제곱인 거야. 그러면 루트 A, 8제곱근 A, 12제곱근 A가 됐지. 이렇게 쪼개서 다시 한번 그 맞춰줘서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면 얘는 얼마로 맞춰줄까? 24. 그치. 24제곱근 A에 얘는 12이지. 12, 12 곱한 거야. 8제곱근짜리는 A의 세제곱이지. 얘는 A 제곱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24제곱근 안에 A가 5개, 17개? 이렇게 정해주면 된다고. 이거는 뒤에서 분수로 나타내는 문제에서 더 쉽게 나타낼 수 있거든? 딱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에서는 세수의 대소,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만 우리가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세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얘네들이 기준이 달라서 그래. 기준을 갖게 해주는 방법은 셋 다 똑같이 거듭 제곱해주는 방법과 셋 다 똑같은 제곱근을 씌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답을 구할 거라서 셋 다 똑같은 거듭 제곱근을 씌워줄게요. 하나는 제곱근, 세제곱근, 6제곱근이네. 얼마로 맞춰주면 좋을까? 그치? 그러면 얘는 6제곱근이 되면 5에 세제곱근 125야. 얘는 6제곱근이 되면 10의 제곱이야. 100이야. 얘는 6제곱근 120 그대로지.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큼? A. 125니까 그 다음은 C. 120이니까 그 다음은 그렇지. 같은 제곱근에서 대소관계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비교할 수 있다. 자, 좀 길고 복잡했지만 여러분들이 연산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그 복습 좀 잘 해놓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지수의 확장을 배우면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대신 지수의 확장을 배우기 전에 이번에 거듭제곱근 계산하는 걸 연습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연산이 있을 때 아예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후로 넘어가면 이런 연산은 많이 안 해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이 연습을 잘 해놔야 여러분의 기초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공부 좀 잘 해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